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패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12년 5월 18일 목요일 주식시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역시나 변동성 장세에 따라 정말 쉽지 않은 주식시장 속에서도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의 그 투철한 마인드 가치에 따라 장기 투자 이어가시느라 정말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 일단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함께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시가 조금씩 반등세를 보여줌에 따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제 외인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밀려 들어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전망치이기 때문에 항상 참고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계 글로벌 장세에 대한 불안한 요소는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사태, 이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봉쇄령 조치와 그리고 미국의 바로 금리 인상이죠. 이러한 이제 세계적인 이제 세계 글로벌 장세의 불안 요소가 여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증시가 언제 어느 때 폭락장으로 이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락의 주가가 사실 조금 빠진다고 한들 선전패자분들,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 전망치를 바라보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 하락을 할 수도 한 주를 싸게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한들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주린이 분들이라고 좀 표현을 하죠. 좀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심적인 부담감을 좀 작용을 함에 따라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절대 저는 이상하지 않은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뭐 주식 투자 어디서 배웠나요? 네, 우리는 학창 시절에 이러한 것보다는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뭐 과탐과 사탐, 뭐 이러한 주요 과목들에 대해서 좀 글로벌적으로 좀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을 배웠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배우질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금융 문맹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같이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률이 정말 무섭게 올라가는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그 물가 가치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주식 투자는 정말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필수적이지만 이를 이제 깨우치지 못하고 아직도 은행에다가 돈을 묶어 놓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은행에다 돈을 묶어 놓는 돈은 저는 죽어있는 돈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빚을 내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이 정말 얼마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자율이 0.7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이제 배당금보다도 되지 않는 금리 인상이 사실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뭐 주식 투자에 대한 이제 개념과 이념에 대한 부분을 배움에 따라 이제 주식 투자 방식은 미래 성장 가치가 높은 회사에 투자를 함으로써 주가가 하락을 하든 또는 상승을 하든 크게 개의치 않고 꾸준히 주식수를 사 모아가는 주식 투자 방식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삼성전자 유튜버이긴 하지만 한 종목에 이제 몰빵을 하기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ETF 종목까지 우리 삼전물패 가족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만 해도 정말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ETF 종목, 특히 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종목도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저도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종목도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1,5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꾸준히 이제 주식수를 모아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마이너스율이 상당합니다. 저도 거의 뭐 마이너스 23%막 이렇게 지금 놀고 있는데, 그러나 크게 뭐 걱정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감에 따라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의 자동차는 전기차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점점점 상용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야 미래의 전망치를 바라보고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조패주분들 이렇게 이제 미래 전망치에 따라서 우리는 꾸준히 장기 투자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좋은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조표 여러분들, 제가 이번 시간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은 바로 반도체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이 반도체 시장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회사면 가장 떠오르는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삼성전자, 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제 회사이기도 하죠. 이와 더불어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SK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사실 캐시카우라는 서버 디램이죠. 네. 이 디램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디램 같은 경우 이제 4년 뒤에 무려 2배 이상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현재 뭐 이제 SK 하이닉스와 더불어 반도체 실적을 이끌어온 서버형 디램의 시장의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바로 메타버스와 그리고 빅데이터 미래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산업이 부단히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구축에는 서버용 디램이 다량으로 좀 쓰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서버용 디램 시장은 바로 2026년도죠. 네. 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무려 662억 4천만 달러.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대략적으로 84조가 되겠습니다. 이 성장 가치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올해 기준으로 추산을 한다면 308억 7,700만 달러, 네, 그러니까 39조보다 무려 2배 이상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이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산업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연평균 예상 성장률 또한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상 성장치는 16%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드림 시장에 예상 성장률이 9%를 월등히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서버용 디램 시장에 고성장에 따른 바로 전체 디램 시장 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서버용 디램 같은 경우에는 32% 이렇게 구상이 되어 있으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22%를 조금 편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또 PC용도 마찬가지로 12%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2016년에 서버용 이제 43%, 그리고 모바일은 29%,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PC 같은 경우 7.7% 이렇게 등락의 편차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에 따른 메타버스, AI, 인공지능이죠. 자율주행, 이러한 이제 미래 기술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들의 기술을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 데이터 센터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결국에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 안에서 이를 모아감에 따라 운영이나 관리를 하는 시설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데이터 사용, 처리 기반은 메모리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센터에
디램만 2000만 기가바이트로 요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과거의 기업들은 하나의 데이터 센터 업체와 거래를 하고는 있지만 소비자들의 데이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클라우드 다운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멀티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서버형 반도체도 기존에 대비 더 많이 탑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서버용 DRAM 시장의 성장은 국내 반도체 기업인 바로 삼성전자와 그리고 SK 하이닉스에게는 정말 크게 긍정적인 부분이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바로 디램에 대한 부분은 총 매출 가운데 무려 40%의 안팎을 책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제품 대비 고부가 가치라는 캐시카우 핵심 수익원으로 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혹시 선조표자분들 삼성전자가 정말 잘 나가던 시기가 있었죠. 네, 바로 2017년부터 2018년도 요 시기가 바로 이제 슈퍼사이클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슈퍼 호황기의 최대 실적 그리고 지난해 4분기에 당초 제기됐던 부정적인 업황을 뚫고 호실적을 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서버용 디램은 시장은 이미 이제 올 들어 가파른 수요 성장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DS 그러니까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에서도 서버용 메모리 수요로 역대 최대의 분기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서버용 디램 수요 강세가 연중 지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전체 디램 연간 수요 이제 비트 그로스라는 비트 단위로 환산한 생산율 증가율은 무려 20%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조표자분들 주가가 이제 단락의 이제 흐름세가 빠진다고 한들 우리는 이러한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감에 따라 노후 준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삼성볼펜 가족분들에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정말 제가 이제 회사만 안 다녔어도 ETF 종목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방송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같이 큽니다. 그래서 채널 개설만 해놓고 지금 이제 아무런 이제 영상을 못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상당히 이제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패턴으로 제가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처럼 이렇게 패턴을 토대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 영상을 금방 만듭니다. 그러면서 알찬 정보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제가 상당히 이제 고심을 하고 있고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